자, 여러분 지금부터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대문학 작품 보도록 할 텐데요. 어 우리가 이 첫 주에 보게 될 작품은 차오런이라는 작품이에요. 초인이라는 작품인데 사빙심, 시빙신, 빙신이라는 필명을 쓰는 작가의 작품입니다. 빙신의 작품들 중에서 중요한 작품들이 여러 있습니다만 이 작품은 짧으면서도 간결하면서 또 빙신의 아주 그 주제의식이나 이런 것들을 잘 보여주는 작품이라서 우리한테 의미하는 바가 큽니다. 빙신의 작품을 이제 들여다볼 텐데 이제 교재로는 우리 이제 그 기본 교재로는 페이지가 9 페이지부터죠. 요건데 본격적인 교재에 들어가기 앞서서 워크북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워크북 안에 여러분들이 필요한 정보들이 아주 잘 정리되어 있습니다. 자, 워크북을 보시면 이제 현대문학 세 번째 차트에 현대문학 작가 소개 파트가 있어요. 여기 보면 이제 페이지는 이제 74 페이지인데 사빙심 빙신 여사가 있죠. 이게 만년의 나이 든 모습으로 인자한 모습으로 있는데 한번 볼까요? 자, 사빙심에 대한 정보 한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 현대 여류 작가, 여류 작가 많지 않아요. 항상 여류 작가 많지 않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사완영이에요. 그래서 이제 사빙심이라고 불렀는데 뭐 본명은 알 필요는 없고요. 우리는 빙신 혹은 사빙심 이 사자를 그대로 써서 시의 빙신이라고도 합니다. 사빙심이라고도 합니다. 복건성 민우현 출생이라고 했는데 복건성이니까 건설은 못 하겠죠? 자, 연경대학교 졸업 후 미국으로 자 웨슬리 대학에서 유학했다. 뭐 등등등 이런 정보가 있는데 자, 이 사람도 결국은 오사운동 시기에 등단을 합니다. 노신이나 이런 사람보다는 조금 후배예요. 오사운동 당시에 이제 학생이었어요. 그래서 오사운동 때부터 창작 작품을 발표하고 문화경구회 1921 년에 만들어졌죠. 여기 만들어지면서 거기에 참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소설 월보의 초인 등을 문제작을 투고했다는데 오늘 볼 작품이 바로 그 문제작입니다. 이 사람의 대표적인 작품이에요. 타고르풍의 단시 짧은 시도 지었는데 이건 우리한테 크게 중요하진 않고 이제 그의 소설이라든지 중요한 작품 위주로 볼 텐데 이 사빙심은 아무래도 여류 작가다 보니 이 모성애를 자극해. 사실 노신은요 엄청 세요. 강하고 막 피가 튀고 막 죽고 살고 막 이렇게 되는데 사빙심은 여인의 여자 가지고 있는 그 부드럽고 포용적인 정말 그 아가페적 사랑, 엄마의 사랑, 이 모성애라는 키워드를 문단에다 던져요. 워낙 여류 작가가 드물었기 때문에 이 작품 자체가 가지고 있는 신선함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보게 될 작품도 모성애라는 주제 의식을 잘 드러내고 있어요. 청순무비하다라고 했는데 청순하기가 비할 데 없다 이런 뜻인데 그렇죠. 엄마의 사랑만큼 음 이 청순하고 아무 대가 없는 사랑이 어디가 있겠어요? 그 청년들을 매료시켰다라고 했습니다. 좋아요. 자, 기타 나중에도 그 활동을 하긴 합니다만 결국 이 초기 문학 연구의 설립과 더불어서 활약했던 이 초기 작품들이 훨씬 더 좋은 작품들이 많고요. 그래서 우리가 사빙심의 작품들 가운데서도 요 초인이라는 작품을 더 관심 있게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중국어로 되어 있는 자료가 있는데 이것도 똑같아요. 중국어로 되어 있다 뿐이지 음 워크북이 좀 글씨 많은 정보를 넣다 보니 글씨가 좀 작습니다. 양해 바라고. 잘 안 보이는 건 여러분 책을 통해서 확인하시고요. 음 99 세까지 살았으니까 딱 100년 살고 가셨어요. 한 세기를 사셨고 사완영 뭐 빙심을 한다 뭐 이렇죠? 빙심이라는 말의 의미는 여기 "식구에서 따왔다."라고 하는데 뭐 중요한 말은 아니고요. 참고로 보시면 되겠고. 기타 나중에도 중국에서 여러 가지 중요한 어떤 주석의 자리 이런 데 올라와서 여러 가지를 하긴 했는데 핵심은 그것보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여기 주제 의식. 이 사람의 주제 의식을 뭐 짧은 시에서도 드러나는데 여기 보면 자연 동전이라고 했는데 동전은 어린아이 같은 진실함이에요. 어린아이. 그다음에 무아이, 모성애죠. 모성애. 그러니까 뭔가 다 순수하고 아름답고 고결하고 요런 작품들 특히 모성애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또 모성애의 대상이 되는 그 순진무구한 어린 영혼 우리 마음속에도 다 어린아이의 마음이 있죠. 음.
이제 그런 마음들을 끄집어내는 작품들을 많이 썼다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도 계속 보시면 초인이라는 작품도 계속 언급이 되고 다른 작품도 언급이 되는데 그 사빙신의 작품은 결국 키워드 중심 키워드는 모성애, 엄마의 사랑. 그래서 엄마와 자식, 보통 엄마와 아들이 나오는데 엄마와 아들의 사랑. 음 뭐 요런 얘기들입니다. 그래서 이 사랑에 대한 이야기 여기서도 어 빙신의 사랑이라는 작품을 제가 넣어 놨는데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키워드가 전체 빙신의 작품에 에 그 안에 다 들어가 있다라는 관점을 가지고 이 작품을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시에서도 그러한 내용들이 잘 드러나 있죠. 이 부분도 여러분이 참고로 한번 읽어 보시기 바라고 그러면 이번 시간은 본격적으로 어 지문 본문 보면서 이야기를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9 페이지 보시면요. 차오런 나오죠. 초인. 초인은 사실 뭐 슈퍼맨으로 보통은 해석이 되는데 여기서 슈퍼맨이라고 하긴 그렇고 초인은 초인적이다. 사람은 인간을 넘어선다. 뭐 이런 뜻으로도 볼 수 있는데 초인적이다. 뭐 그대로 초인이라고 해도 되겠죠. 자 어떠한 이야기가 나오길래 과연 인간의 그 수준을 뛰어넘었다는 것인지 어떠한 것인지 그 내용은 무엇인지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등장인물이 나와요. 何斌是一个冷心肠的青年. 렁신창이니까 뭐야? 냉심장. 심장인데 차가운 심장. 예? 그러니까 우리는 냉혈한이라고 보통 말하죠. 냉혈한. 그러니까 뭔가 다른 사람에 대해서 뭔가 따뜻함이나 이런 것들이 전혀 없고 다른 사람하고 사이좋게 지내려고 하지도 않고 뭐 그런 사람들 있잖아. 냉혹한 사람들. 바로 그것이 렁신창입니다. 렁신창. 그래서 허빈이라고 나오는데 인제 우리가 문학 작품을 보다 보면 필연적으로 등장인물 내지는 고유명사를 만나게 됩니다. 여기서는 딱 봐도 사람인 듯해 보입니다. 근데 이제 가끔 보다 보면 사람인지 아닌지 애매하거나 헷갈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독해의 수준이 팍 떨어져요. 그러니까 고유명사가 항상 나올 거를 대비를 하고 뭐 사람 이름만 나오는 건 아니죠. 지명이라든지 뭐 그다음에 또 학교 이름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도 나올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이 이제 고유명사라는 명확한 표지가 없는 상태에서 갑자기 나와 버리면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당황하게 됩니다. 그래서 항상 '고유명사가 나올 것이다.'라는 마음의 대비를 하고 문학 작품을 봐야 된다는 사실 기억하시고요. 자 그래서 오늘의 주인공입니다. 하빈이라는 사람이에요. 何斌是一个冷心肠的青年从来没有人看见 자 从来没有人 아무도 본 사람이 없어요. 뭐를? 看见 본 사람이 없지. 他和别人有什么来往 내왕. 내왕 같은 말이 왕래죠. 내왕이나 왕래나. 응? 화평이나 평화나. 그래서 이렇게 앞뒤로 바꿔도 문제가 의미가 똑같은 것도 있고요. 바꿨을 때 조금 달라지는 것도 있습니다. 뭐 시험 문제에서는 달라지는 것들이 시험 문제에 나오겠죠. 예를 들면 뭐 따다오하고 뭐 뭐야 다다오 다다오랑 그다음에 따오다 요런 것들은 예 인제 성조가 다 그 앞뒤가 바뀌어 버리면 성조가 바뀌는 게 아니죠. 앞뒤가 바뀌면 문법적으로 미미한 차이를 보입니다. 이런 것들을 조심해야 되는데 아무튼 라이왕이나 왕라이나 우리말도 왕래가 있다, 내왕이 있다. 뭐 똑같은 말이죠. 자 그래서 和人이라고 인제 사람과라고 했는데 사람 여기서는 고문처럼 사실 쓰였어요. 고문에서 른은 비에런의 의미라고 그랬죠. 그래서 그 사람과 和别人 다른 사람과 어떠한 왕래가 있는 것을 본 적이 없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맨날 혼자 외로운 사람이란 거죠. 자 어려운 말은 없네요. 他住的那一座大楼上 자 수량명이죠. 이조가 양사입니다. 양사 무슨 양사? 건물을 세는 양사. 여기서는 大楼가 나오죠. 그가 살고 있는 그 건물에는 빌딩에는 同居的人很多 동거하는 사람이 많아요. 우리 동거. 여기서 동거는 우리말의 동거는 뭐야? 같은 집에서 이렇게 같은 사는 걸 동거라고 흔히들 동거인이라고 얘기하는데 뭐 그건 아니고 그 건물 안에서 함께 사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함께 사는 이웃들이 많다는 얘기죠. 그런데 자 보세요. 취해를 썼죠. 취해. 취해는 뭐야? 내가 생각하는 것 예상과 다르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나타내기 위해서 쓰는 부사죠. 그러니까 자 다른 사람과 같은 큰 건물에 다른 사람과 여러 명이 함께 산다. 그러면 친구들이 있기 마련이겠죠. 그런데 취해를 씀으로써 그런데 걔는 외톨이야라는 의미를 명확하게 표시하고 있습니다. 또 뿌리 렌자 남이라는 뜻이죠. 别人 다른 사람들은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也不和人家在一间食堂里吃饭. 또 다른 사람과 더불어서 자 다른 사람과 함께인데 자
함께 뭐뭐 하지 않는다. 和人家 여기까지 문제 없죠. 在一间食堂里吃饭 문제 없는데 한국에서는 보세요. 다른 사람과 함께 밥 먹지 않는다. 않는다가 맨 마지막에 붙으니까 마치 不吃饭 뿌가 뒤에 있을 것 같죠. 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중국어에서는 앞에 옵니다. 和건 통이 같은 대상을 나타내는 전치사가 오면 그 앞에 부정사가 와야 된다는 사실. 아주 기본적이지만 이거 뭐 이게 명확하게 내 머릿속에 들어있지 않으면 실수할 가능성이 항상 존재해요.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不和别人人家在一起吃饭 이렇게 돼야 돼요. 이제 문장은 되게 뒤는 줄였는데 그런 식으로 줄여야 됩니다. 그렇게 不의 위치 잘 기억하시고요. 偶然出入遇见了 轻易也 不招呼 招呼는 인사하다는 뜻이죠. 不招呼 인사하지 않는다는 건데 예. 그러다가 우연히 출입하다가 딱 들고 나다 뭐 이렇게 그 식당을 왔다 갔다 할 거니까. 그러니까 같은 시간에 먹진 않지만 남을 피해서 가더라도 어쨌든 남이 나갈 때 내가 들어가든 뭐 주인공이 들어가든 그 반대가 되든 우연히 만날 수가 있겠죠. 그렇게 우연히 遇见 위가 만나다는 뜻이죠. 만나게 되면 맞닥뜨리기라도 할 경우에는 자, 轻易에不招呼. 자, 轻易는 쉽다는 뜻이죠. 쉽다, 간단하다라는 건데 그 사람은 뭐냐면 그러니까 다른 경우에는 보시면 뭐 그렇잖아요. 뭐 모르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같은 건물에 사는 것 같으면 나도 모르게 그냥 인사하고 지내는 경우가 있기 마련이고 다들 이게 젊은 사람들이야. 뒤에 보면 알겠지만. 그러니까 다들 친구처럼 지내는데 이 사람은 같이 사는 사람을 만나더라도 轻易에 쉽게 不打招呼 不招呼 이랬죠. 쉽게 인사를 안 합니다. 그 얘기는 쉽다라는 것은 그냥 쳐다도 안 보고 휑하니 그냥 가버린다 이겁니다. 남들은 신경도 안 쓰고. 그래서 뭐 우리말로 굳이 좀 번역을 하자면 뭐 제멋대로 어 그냥 지 맘대로 뭐 약간 그런 마음이야. 그런 뜻이야. 근데 이 칭의는 쉽다는 건데 쉽게 인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인사할 만도 한데 이 사람은 전혀 신경 쓰지 않고 그냥 자기 갈 길 간다. 뭐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캐릭터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어요. 자, 그래서 중요한 단어가 나왔습니다. 여우 차이가 나왔는데 여우야 뭐 어려운 말이 아니고요. 이 차이가 중요하죠. 차이. 자, 이 글자는 발음이 여러 가지가 있죠. 그 가운데서 우리가 지금 여기서처럼 차이라고 발음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차이.